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1심 선고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봤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며 공범 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네, 항소심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항소심 재판부는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래프 목걸이 한 점 몰수와 2,094만 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와 비교하면 형량이 2배 이상 늘었는데요. 앞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010년 10월에서 11월 시세 조종 세력에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 계좌를 제공하며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를 맡기고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행위를 시세 조종 가담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의 일부 무죄 선고를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네, 주가 조작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는 뭡니까? 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투자업체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점을 거론하며 단순 상승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드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시세조종 세력에 계좌를 비롯한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18만 주를 특정 시점에 정해둔 가격에 매도한 행위 등을 통정거래로 규정하며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시세조정 세력, 블랙펄 정산 이후 일부 거래에 대해선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공소시효가 지났는지가 역시 주요 쟁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세 차례의 주식 거래 행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각각 공소시효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시세조정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거로 보고 하나의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 종료는 다른 공범이 범행을 마친 최종 거래 완료 시기, 그러니까 2012년 12월 5일로 봐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1심 판단을 일부 뒤집었죠. 네, 윤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김 씨가 받은 첫 번째 샤넬백 관련 내용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선인 배우자 신분일 때 금품 수수는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겁니다. 대통령 당선 과정에 기여한 통일교가 보상을 요구할 게 예견된 상황이고 통일교 측에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한다는 걸 김 씨가 알았던 거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통령상 80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단순 선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재판부 설명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 판단이 유지됐다고요? 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거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씨 사이 오간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여론조사 협의를 전제로 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결과 조작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여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항소심이 생중계됐는데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네, 김건희 씨는 오늘도 검은색 뿔테 안경에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법정에 나왔습니다. 고개를 책상에 숙인 채 1시간 반가량 이어진 선고를 별다른 미동 없이 들었는데요. 다만 1심과 달리 주가 조작 등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 내용이 나오면서 변호인과 쪽지 등을 주고받으며 소통하기도 했고 또 재판이 모두 끝나자 잠시 변호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법정을 떠나갔습니다. 1심보다 높은 형량이 나온 데 대해 김건희 특검팀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지키겠다며 말을 아꼈고요.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정황들이 확대 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특히 유죄로 뒤집힌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선 단순 전주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임혜진입니다.